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라이프 플레이어님이 채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발췌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회의 땅 서울인가? 지옥의 땅 서울인가? 여러분들은 서울을 기회의 땅이라고 보십니까? 지옥의 땅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을 기회의 땅으로 볼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서야 서울에 이렇게 지방 사람들이 꾸준하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겠죠. 서울이 그래도 지방보다는 낫지 않을까? 먹고 살만하니까 서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 보통 이런 생각. 김동인도 이 생각으로 왔잖아요. 대구보단 낫겠지. 예, 다 이런 생각으로 오죠. 아니, 서울이 지방보다 안 나을 것 같아 누가 서울에 와요? 나을 것 같으니까. 낫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오는 거죠. 전부 다지,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 지방보다 힘든데, 안 좋은데, 오겠다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돈도 많이 나가는데. 자, 김동님이 경험해본 바, 서울이 진짜 지방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죠, 일자리. 맞죠? 근데 감당해야 되는 게 많죠, 서울에. 감당해야 되는 게. 자,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나쁜 일자리도 지방보다 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요. 서울은 일자리가. 이건 장점이야. 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뭐 대기업 사무직이죠. 뭐 IT 기업들. 과연 그 많은 지방에 입상한 서울 사람들이 거기 다 다니고 있을까요? 그런 일자리는 얼마 안 되고 나쁜 일자리들 지방만큼밖에 그러니까 지방보다 약간 많거나 아니면 지방과 똑같거나 아니면 지방보다도 돈을 적게 주는 아니면 뭔가 이제 지방에 온 사회초년생들 뭔가 부려먹으려 하는 그런 회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옛말이죠. 서울이 일자리가 많다는 게 옛말이지.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예전 같지 않거든. 일단 서울이 지금 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잖아요. 서울이 지금 회복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뭐 아시겠지만. 서울이 모든 일자리 솔직히 지금 다, 거의 다 파괴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단 서울이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은 사람이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아야 돼.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그 일자리 유지가 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려야 되는데, 많이 왔다 갔다 거리기엔 굉장히 제한이 많이 따르죠. 어디를 마음대로 이용도 못 하죠. 어디 가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어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것도 아니고, 서울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회복 불능이야 이게. 어.
그게 서울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안 좋은 사건들, 들으면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기회 땅이 아닌 거예요. 순전히 기회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서울에 살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취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따라 기회냐. 기회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 하면서 좀 한숨이 쉬어지는 게, 그러니까 난 좀 우리 서울에, 지방에 서울 온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좀 꼼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울이 오면 인생 끝나고 뭐 다가 아니라, 와가지고 뭔가 해결하기보다 확실하게 뭔가 정보나 좀 사전에 좀뭐 답사다는지 해가지고, 제대로 뭔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오기 전에 뭔가 좀 충분한 공부와 어떤 직업 왔을 때 그 시세와 어떤 그런 걸 좀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뭐 돈을 모으고 생존할 수 있겠다. 뭐 대출 같은 것도 먼저 정해놓고 정보를 좀 많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난 거의 한 지옥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오기 전에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유수의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못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오늘 썰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오늘 아까 아까 그 시작할 때 썰을 들으신 분. 서울이 온갖 푸어족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썰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뭐 카푸어, 지방보다 서울이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내가 카푸어를 하면 안 돼. 내 여부를 봤을 때는. 근데 카푸어들이 차고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카우스푸어 얘기 들었죠? 하우스푸어. 대출 5억이나 받는. 물론 전세자금 대출이긴 하지만. 영끌족들. 그리고 맥푸어, 백푸어. 백푸어도 있겠죠, 뭐. 온갖 푸어들이 다 모여있어. 특히 서울에는 또 멋부리고 폼생폼사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탕족들이 더 많아요. 난 솔직히 지방에서 연락을 못 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연로가 없어. 근데 서울에서 이 연로족들의 이 제보가 끊이지 않게 나와요. 물론 그분들도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푸어족이 아니겠지. 근데 서울이 너무 이 덩어리가 커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푸어족들이 많은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원룸촌 오피스텔만 보더라도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과연 그 외제차들이 돈이 정말 많아서 먹고 살만해서 이 차를 몰아도 통장에 있는 돈이 많아서 과연 저 차를 몰고 있을까요? 아니죠. 반대죠. 돈이 없으니까 외제차 몰면서 월세 생활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흔해 빠졌다는 거야, 이게. 근데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데 무리해서 집을 뭐 한다거나 구한다거나 외차를 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물론 지방도 있어. 지방도 있는데 이 지방이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기회의 땅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땅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지옥의 땅이 생각합니다. 그냥 지옥이에요. 황천길을 좀 앞당기는 것 뿐이야. 왜냐? 그런 사람들 끝이 보이잖아요. 종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지? 지금 당장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이제 서서히 피부로 느끼겠죠. 차 못 갖고 이제 빚더미 안고 대출값 은행에서 금리 확 올려가지고 이시상환 했는데 못하면 지금 아직 이게 피부로 안 드러나니까 모르겠지. 모르겠죠. 연굴 그 뭐야 주식 역굴적도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잖아. 뭐 다 서울이네 이게 보니까. 푸어의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어? 여러분들 부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요. 오토제인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동희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려야 돼. 특히 지방보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서울에 사는 지방의 거주자들이 기회의 땅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 때보다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뭐 통찰력 얘기하잖아요. 통찰력이 별거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2021년 9월 1일 이 상황을 얼마나 내가 잘 숙지하고 있는데 내 능력치와 내 경제 상황, 내 벌이와 내가 나가는 작은 사정을 얼마나 잘 빠삭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를 타파하느냐. 난 지금 서울에서 뭐 아파트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어서 어차피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할 거지만 일단 내가 무리하게 빚을 진다거나 무리하게 뭔가를 벌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웃긴 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바보였을까? 아니면 그렇게 무리하게 불린 사람이 바보가 될까요? 이 시간이 지나면 둘 중에 어느 쪽 하나는 바보가 되겠죠. 더 냉정해야 돼. 더. 왜냐? 서울은 숨만 쉬어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응? 숨만 쉬어도. 그냥 100만 원은 그냥 나가잖아. 응? 그냥 100만 원 그냥 올 초에 나가잖아요. 월세, 관리비. 세금 내면 그냥 100만 원 나가죠.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밥도 나가고. 웃긴 게 배달도 엄청 많이 시켜 먹잖아,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 보면 배달 라이도 엄청 많죠. 지방도 있긴 한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다른 거는 지방에서는 새벽까지 그렇게 라이더를 안 해요. 밤늦게까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이제 밤에 배달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서울은 보니까 배달 단가가 뭐 지방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많이 시켜 먹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시켜 먹잖아.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서울 한 번 시켜 먹을 때 배달비 5천 원, 6천 원씩 낸다고 하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내겠습니까? 배달 시키는 쪽이 내겠죠. 어. 그럼 한 번 시켜 먹을 때 뭐 음식값의 순수한 가격이 15,000원이면 배달비가 6천 원 치면 2만 천 원 내는 거잖아요. 그거 안 아깝습니까, 그거? 그거 안 아까워요? 그냥 뭐 혼자 먹으니까 배달 좀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웬만하면 시켜 먹으면 안 돼. 특별한 거 아니면.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배달이 싸게 먹힌다. 과연 싸게 먹힐까? 그런 사람 특징이 가계부를 안 적어봤어요. 가계부를 안 적어봤어. 돈 얼마 나간지 생각보다 배달 많이 시켜 먹을걸요, 그런 사람들. 배달비가 달에 한 30, 40 나갈걸? 그러니까 통장에 돈 모인 돈이 없는 거예요. 맨날 뭐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남들만큼 쓰는데 돈이 안 보인다. 남들만큼 쓰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야. 남들만큼 안 써야 돼. 항상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해. 남들만큼 하면 그게 정당화되는 거야. 남들만큼 하니까 그런만 골고루 사는 거야. 그놈의 남들 때문에. 다섯 번째. 서울의 화려한가 인프라. 각종 SNS에 취해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서울 사람들이 이게 약해. 서울에 왜 왔냐 하면 서울에 왔냐 하면 서울에는 다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한다면 서울에는 다 있어요. 서울 가면 뭐든지 다 있어. 가까운 데 다 있고. 각종 SNS에 뭐 청계천이라든지 뭐 신촌, 홍대 뭐 이런 것도 올린단 말이야. 난 솔직히 뭐 신촌, 홍대 캐봐 그냥 똑같은 것이 솔직히 뭐 사람당이 다 똑같이 뭐. 아니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언간생심이라고. 다 돈이 나가잖아요. 아니 대구에 청계천 같은 데 있잖아. 대구에도 청계천 같은 데 있죠. 팔과천이라고 있거든요. 칠곡이 팔과천도 있고 많아. 대구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르르는 데 많습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거기나 이거기나. 뭐 한강이 있으니까 뭐 한강은 뭐 한강 있다고 해서 내 뭐 살아가는 게 나아지나? 안 그래요? 뭔가 서울에 있어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끼는 게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봤자 그냥 사는 거잖아. 음. 그리고 뭐 인프라가 좋다고 하는데 그 인프라 다 쓰면 나한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야. 뭐 배달 쓰면 돈이 없죠. 스타벅스 쓰면 돈이 없지. 뭐든지 다 쓰면 다 돈이잖아. 돈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특히 서울의 특징이 스타벅스나 어떤 그런 테이크아웃 커피 점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렴한 커피 점점이 없잖아. 왜냐? 서울의 그런 비싼 월세를 감당하려면 싸게 팔아가지고는 수익 타산이 안 맞잖아요. 다 돈이죠.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뭐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통 뚫어야죠. 어. 서울 사람들 진짜 스벅 많이 간다고. 스벅이 많으니까 많이 가겠죠. 발에 치는 게 스벅이니까. 그래서 서울에 스벅이 많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돈이 있는 한테 돈이 많이 나가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 스벅을 가는 사람만 간단 말이야. 스벅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만 가요. 안 가는 사람 안 간단 말이야. 스벅 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어? 롯데월드 매일 이용한다고 석촌호수 매일 간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나는 월세 생활하고 돈 안 보이고 돈 안 보이고 이 생활 탈출하지 못하나. 분명히 이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점이 옵니다. 인계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살고 있다 내가 그런 거 뭐 문화유산 다 있다고 뭔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나봐. 그 상태 10년이 지났는데 돈을 못 모아가지고 계속 월세 내고 월세는 더 올랐겠죠. 맨날 천년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4편 5편 얻으면서 거기에서만 자꾸 기거하고 뭔가 여기서 발전해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끊음 종종 하고 있고 그 집값은 올라가서 돈이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래 봐. 그러면 과연 사람이 자괴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이게. 이미 난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었어. 벌었는데 이것저것 다 쓰다 보니까 모는 게 없네. 어떻게 이 원룸보다 좀 넓은데 방 하나 더 딸린 1.5룸이나 투룸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열심히 산다는 게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아껴 써야 돼. 내가 그 서울에 와서 만났던 고참들이 특징이 짠돌이였어, 짠돌이. 짠돌이. 야, 내가 그때 고참 얘기를 하자면
그거 참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렸는데 학교가 그 사람이 서울 토박인가 그랬어. 양천구 출신인가 그랬어. 학교는 성균관대 나왔는데 사람 착한데 돈을 안 써. 야, 나 진짜 돈 쓰는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전역할 때 물어봤지. 넌 왜 이렇게 돈 안 쓰냐 하니까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 내려면 이것부터 벅차다고 하더는 거예요. 나가면 바로 가야에 떼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인성은 정말 찾겠어요. 네, 정말 찾겠습니다. 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욕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강사하면 잘했을 것 같아. 그 친구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내 현실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내 삶이 뭔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약간 뒷걸음치기 느껴지면 그 어떤 자기감을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느껴지는 거죠, 이게. 서울에 사는 게 뭔가 기쁨이 아니라 뭔가 절망이 되는 거, 족쇄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 좁아터진 이 원룸, 이 감옥 같은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지방보다 훨씬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편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거 다 돈이야, 돈. 전부 다 돈이에요. 서로 아예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아예 없어. 단 1도 없어요. 다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살 때보다 부모님한테 살 때보다 더 냉정하게 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서울 사람도 야박하잖아. 어? 서울 사람도 인식 야박하지 않습니까? 누가 길 하나 써줘도 걸떠 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살아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 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뭐 빚져가지고 망해라 그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썰방 하면서 이 서울부대 얘기를 하면서 아직 그 제대로 된 앞가림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 정신 팔린 사람들이 많아서 경제가 정말 힘든데 어? 정말 힘들어 지금. 이런 힘든데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자꾸 푸어짓 하면 정신 팔려 있으면 그때는 진짜 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어, 내 공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누구한테 월세 주고 내 돈 뺏기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 얘기 듣고 좀 열심히 사시고 돈 아껴 쓰시고 좀 푸어짓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푸어짓. 그거 그 푸어짓 하시면 한 10년 뒤에 한번 보세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아무튼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아이디어 주신 라이프 플레이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